정부가 징벌적 수준의 가징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손해배상금 1인당 얼마나 나올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규 변호사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SKT, 롯데카드, 그리고 이번에 쿠팡까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70만 명,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도대체 한 명이 몇 번을 털리는지, 개인정보가 이제 공공재 아니냐는 그런 자주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집단소송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손해배상금 1인당 얼마나 나올까요? 2차 피해는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쿠팡이 처음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고 통지를 했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정부 경고를 받고 나서야 유출이라고 표현을 바꿔서 다시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킹은 6월부터 시작돼서 최근인 11월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5개월 동안 고객들의 개인정보 3,370만 건이 줄줄이 새어나갔고요. 그 과정에서 쿠팡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보안 모니터링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그리고 배송지 주소, 그 다음에 주문 정보 같은 것들인데요. 배송지 주소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동연관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유출된 정보 중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름 바꿀 수 없죠. 이메일도 바꾸기 어렵죠. 자주 쓰는 이메일이니까요. 배송지 주소 이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사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차단할 방법이 만만치 않다라는 게 이번 유출 사고의 심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로그인 정보, 카드 번호 같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미 들어갔고, 그래서 그 부분 털렸다면 확인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 거짓말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원인은 정보 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안이한 태도,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도 보안 투자에 매우 소홀한 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안 투자를 하느니 얼마 안 되는 과징금,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말겠다.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문제지만 국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파산하거나 문을 닫은 회사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내셔널 퍼블릭 데이터, 디스코드.io 같은 대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파산하거나 문을 닫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4년 전에 7,6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미국 통신업체 T-모바일 같은 경우는 집단소송으로 3억 5천만 달러를 물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있었던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 과징금이 1,34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큰 돈 같지만 SKT 같은 거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보안 투자 비용에 비해서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안 투자를 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정부가 징벌적 수준의 가징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과징금은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고가 우리나라 정보 보안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현재 수십 개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동참하고 계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도울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쿠팡 개인정보 다 유출됐습니다. 쿠팡 측의 과실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배상 금액인데요. 이번 사고랑 유사했던 과거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법원이 인정한 1인당 손해배상금은 10만 원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소액이죠.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규모나 그 내용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징벌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책정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큰 사고가 터지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아니면 최소한 망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들도 정보 보안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필요하고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손해배상금, 과징금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커로부터 이런 정보를 누군가 구입을 하겠죠. 그런 구입한 측에서 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범죄에 아주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해킹 피해를 조회해준다, 피해 보상을 해준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거나 전화가 걸려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100% 피싱이나 스미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대응하지 마시고 어떤 링크가 오더라도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문 정보가 유출됐잖아요. 이 주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그 타겟화된 피싱이나 스미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갖고 계신 게 좋아요.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법원 정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분들 중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집단소송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